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톤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쉬어갈 법한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기록을 했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또 지표와 또 고용 지표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고용 시장이 확실하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은 지표와 증시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소비 시즌 앞두고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들어 국내 증시도 수급도 안정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쉽게 밀리지 않는 뒷심 발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목요일장은 오늘은 갭상승 출발해서 204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2060선도 거의 20포인트 남짓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7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IT주들의 움직임이 좀 뚜렷합니다. 지난주 500선 지지하고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코스닥도 현재 514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요일 10시 구간 시장 흐름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리입니다. 또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를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우리 증시도 좀 연말 랠리를 기대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또 11월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엿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따라서 5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040선을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2040선은 지난달 30일 이후에 한 달 만에 40선을 처음으로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1.88포인트 오르면서 204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 또 기관은 5거래 연속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736억 원, 기관 767억 원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1,4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추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과 아우 동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515선까지 근접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낙폭을 만회 나가고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70% 상승하면서 514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조금은 다른 그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28억 원 정도 순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억 원, 3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추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대장주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148만 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아차만 조금 선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면서 시총 4위로 껑충 뛰어 오른 모습, 5위로 껑충 뛰어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4% 이상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라인 실적 호전이 전망이 되면서 신고가 오늘 69만 원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고리원전이 중단됐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전력 2% 넘게 빠지면서 32,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 오늘 빨간불 켜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만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쇼핑주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GS 홈쇼핑 성수기를 맞아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다음과 동서도 동반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와 시젠, 메디톡스만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1,064원대에서 장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환율이 오르기만을 기다렸던 수출 업체들이 내고 물량을 좀 쏟아내면서 오늘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원 10전 오른 1,064원 2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황 봤고요. 이제 테마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철수 테마주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소식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안철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신당 창당 소식과 함께 출범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내만 0.9% 오르면서 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써니전자는 반대로 4% 이상 빠지면서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TX 그룹스 뽑아봤습니다. 출자 전환 부결 소식에 따라서 오늘 동반 하락 소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율협약이 무산될 경우에는 기업 회생 절차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TX를 주축으로 8% 이상, 그리고 STX 중공업은 무려 9% 이상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네이버와 다음을 꼽아봤습니다. 공정위로부터 동결 의결 승인 소식이 나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양사는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을 좀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늘 웃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네이버 4% 이상의 오름세 경신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다음도 1.94% 오름세 보이면서 8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차트 미인주 시즌2 시간입니다. 네, 인기가 참 많았었던 차트 미인주 시즌1도 시즌2도 이끌어주시는 네. 전문가분이시죠. 샘플러스의 김선유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의 인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먼저 차트 미인주 시즌1 시즌 성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선유 멘트와 함께하는 차트 미인주 시즌 성적은 171전 106승, 무려 65%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2에서도 놀라운 수익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차트 미인주를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 성장 기대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근 닷새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 서비스 기대감이 힘입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주와 수혜주에 대한 시장의 집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장의 핫키워드 먼저 만나봤습니다. 네. 종목을 잘 선별하려면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핫키워드 가운데 멘토님 좀 중요하게 보시는 키워드 어떤 것들인가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요. 어제 SK텔레콤 말씀 네. 제가 정말 네. 강하게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4% 정도 어제 얘기하고 나서부터 거의 그 정도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종목 더 갈 것 같으니까요. SK텔레콤 제가 어제 정말 한 5분 정도 얘기 드렸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보유하시고요. 배당 수익과 더불어서 같이 수익 크게 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 중에요.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오늘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IT주 보실 때는 특히나 그 삼성전자 좋지만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하셔야 되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외인들과 기관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몇 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뭐 전고점은 돌파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 메모리겠죠.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이제는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장기간 좀 호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SK하이닉스를 더 담아도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나 팔아야 되냐, 가져가야 되냐, 요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SK하이닉스를 제가 좀 차트를 열어놨어요.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가격 자체가요, 전고점 한 15,000원 부근을 오늘 뚫고 올라가면서 15,400원까지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요, 오늘 외인들의 매수 역시나 강합니다. 어제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연말이나 내년 1월 정도까지는요, 충분하게 제 판단에 의해서는 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가격적인 측면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을 좀 보면서, 주봉이 낫겠네요. 주봉으로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이 저점 바닥 라인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라인이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라인이고요. 그리고 고점 영역에 해당하는 포인트 자체가 지금 제가 파란 선을 그어놓은 라인입니다. 이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반복적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버슈팅한 부분이고요. 네. 지금 상황도 사실 오버슈팅한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라인 자체가 조금 올해부터는 바뀌면서 이 파란 라인 자체, 위에 상단 라인 자체가 변경을 가져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이 라인이 고점 오버슈팅 부분이 아니라 오버슈팅 부분이 아니라 고점 영역을 해당하는 요 부분으로 라인이 해당하겠죠.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구간, 지금 이 구간 자체 요 선을 좀 제외시켜 버릴게요. 네. 이 선에서 라인을 다시 잡아서 중간 라인 부분 정도 해당하는 부분, 요 가운데 라인 정도가 바로 조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만 2, 3천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흔들린다면은 3만 3천 원까지는 한 번의 조정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 보면은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조만간에 출회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은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다시 조만간이 금방 올 겁니다. 다시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3만 3천 원 라인으로 다시 한번 바닥권을 생각하시고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조금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위에 상단 부분 라인으로 오버슈팅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 포인트는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정을 한 3만 3천 네. 원까지 주게 된다면,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좀 본다면, 그 이후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보건데요. 지금 1차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목표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네. 전문가들 예측은요. 그러면 그 다음 라인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저점 포인트 3만 3천 원 다시 한번 터치한 이후에 상승해 준다면, 또 일봉으로 21선에 딱 맞아 떨어지네요. 상승을 준다면은 그 다음 라인을 볼 때는 한 3만 7, 8천 원으로 보고, 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내년 한 1월 정도까지 본다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판단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또 연말 소비 시즌 맞춰서 그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하신다면요, 대형주 중에 코스피 중에서는 당분간의 시장을 이끌 종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다음으로 NC소프트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20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오늘장에서도 한 0.2% 상승하면서 한 23만 원 선 초반인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NC소프트를 더 가지고 가야 되냐, 네.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냐. 약간의 조금 오름폭이 약간 줄어든 모양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기관들의 매도세, 외인들의 매도세가 크진 않지만 조금 잡히긴 시작합니다. 이 종목 제가 올 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20만 원 넘게 간다, 계속 진짜 연말까지 20만 원 뚫고 간다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리니지 기존 게임인데요. 누적 매출이 2조를 돌파했습니다. 매년 매출이 정말 뛰어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서버가 50개입니다. 보통 다른 이제 온라인 게임들이 서버가 많아야 10개인데,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50개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 이거 저는 좋다고 말했는데 안 좋다는 증권사분들 다 지금 꼬리 내리고 다시 좋다고 다 말 바꾸고 있어요. 정말 치사하신 분들. 그분들 지금 말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오픈 베타 때 서버가 모질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 증설을 너무 바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올 여름부터 봄부터 말씀드렸던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게임이죠. 이거 내년 초나 연말에 네.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인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은 있다. 대신에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럽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니까 약간 조금 장기적인 관점은 좋지만서도 좀 쉬어갈 때, 그래서 포인트는 한 22만 원 아래 내려올 때, 그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를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 좀 말씀해 주셔서 추가 질문 해보고 싶은데요. 많이 내렸었던, 그동안은 NC소프트만 올랐었잖아요. 많이 내렸었던 모바일 게임주, 한 지난주부터 좀 반등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들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게임빌이나 컴투스 많이 올라요? 네, 이제 게임빌과 컴투스는 같은 회사죠. 그렇죠? 네, 같은 회사인데, 게임빌 주가도 다시 11월 중순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한 모양새이고, 컴투스도 다시 가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약간 조금 확인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9월 달에 같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도 차트를 보면요. 9월 달에 21선 뚫는 흐름 좋았습니다. 매수 강하게 들어왔는데 바로 이 다음 라인 61선 라인 뚫고 가자마자 주가 그냥 내려가 버렸고 지금 라인도 20선 뚫고 좋았는데 61선 터치하는 모양새거든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최소한도로 갈 수 있는 포인트, 요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27,000원 포인트 정도는 상승시켜줄 때 그때가 좀 안정권이라 판단됩니다. 많이 올라서 사기 뭐하다고요? 주가 크게 보면요. 아직도 한참 바닥권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조금 대응을 하실 말씀 드려보고 지금은 기술적인 모르겠습니다. 반등 정도. 네, 그렇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가지고 보유하고 네. 계신 분들이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게임빌과 그리고 컴퓨터스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게임주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추세를 살펴보자라는 분위기이신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주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아직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네, 다음으로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여러분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상의 화폐입니다. 네. 화폐인데 이전에 2010년도인가요? 제가 국적은 모르겠는데요. 스위스인가 어딘가 할 겁니다. 그 청년이 20대 청년이 5,000비트를 25,000원에 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얼마가 됐냐면 한 8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지금 떼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죄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비트코인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풀어서 그에 해당하는 그 비트를 받으면 그 비트를 파는 거예요. 파는 시장에 내놓는 건데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너무 짧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지만 그 추출을 하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하신다면은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씩은 벌 수가 있다고 해요. 컴퓨터로요. 예. 그런데 컴퓨터 상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제이시언 같은 종목이 그 관련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준다는 거죠. 제이시언 오늘 지금 상한가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럼 이 종목들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1비트당 1,000달러가 넘어섰다고 터치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따라가기 힘든 약간 조금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세를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급등할 가능성 약간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신 이후에 좀 안정권으로 진입했을 때 그때 조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조금 대응하기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관련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요. 제이시언, SGA, 한일 네트워크스, 라온 시큐어 등이 있으니까 이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지 않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차트 미인주 추천 종목 받기 전에 지난 시간 추천해 주셨던 SM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1%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SM 말씀드리기 전에 파세코라는 종목을 어제 손절을 했는데 오늘 목표가를 갔습니다. 네, 4% 오르더라고요. 지금 4.7% 오르고 있는데, 정말 죄송스럽네요. 목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1패를 안겨줬는데, 참, 뭐 같네요. 그쵸? 기분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네, 안타깝답니다. 네. 정말 안타깝고요. SM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SM은 사실 더 이상 이 종목이 빠질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21선 정도 깨지면 제가 손절가를 잡아놨는데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SM을 추천드리는 게요. 단기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죠. 주가 흐름 자체 보건데요. 지금 그 수급을 보면요. 꾸준하게 그 SM의 수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단기적인 조금 주가 흐름이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뚫지 못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와주는 거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1,2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충분하게 3% 이상 수익은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라인을 흐름 따라서 그려보더라도요.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제가 오후장에다 제가 3시에 나오잖아요. 그때도 오전장 종목들을 좀 AS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오후장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비상교육인데요. 짧게 봐드릴게요. 제가 매수가를 13,500원에서 14,000원 잡아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실적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4분기 실적이죠. 걱정 마시고서 지금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고 뭐 비추로셀과 더불어서 여타 다른 종목들 지금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비추로셀도 거의 목표가 다 갔네요. 오늘 2.6% 급등합니다. 네. 관련주 역시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5장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이었던 파세코 어제 철저했던 손절 처리가 조금 아쉬운 네.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보유하셨던 분들 수익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SM 일단 지금 걱정할 수준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홀딩 가능하다 AS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이제 김선윤 멘토님 이제 1승이 간절한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1승이 간절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냥 꾸준히 제일 하는 거니까요.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을 콕콕 찌르시네요. 네. 네, BH 좀 볼게요. 오늘 BH 가지고 나왔습니다. BH 가지고 나온 이유 뭐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 저는 항상 보통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고요. 꾸준한 수급인데요. 정말로 많은 증권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7월 달부터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BH입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코스닥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 FPC 만드는 업체인데요. 4분기 실적도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 보면요. 지금 꾸준하게 잘 갔습니다. 7월 달부터 잘 움직여 주다가 이때 좀 포인트 깨지면서 급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 주고 있죠. 조금 더 크게 간다면은 요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요 포인트. 요 동그라미 포인트. 라인까지 상승을 주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나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조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현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보니까요. 12,050원에서 12,100원. 자꾸 제가 위에 잡으니까 또 빠질까봐 조금 약간 불안한데 네. 그래도 잡겠습니다. 12,100원으로 잡겠습니다. 살 수 있는 가격 말씀드립니다. 좀 빠지더라도 여러분 빠지면 오히려 시청자분들은 좋으신 거니까 그 가격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100원까지만 조금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한 3% 정도 잡으면은 12,500원 안쪽이 될 겁니다. 그 포인트 생각하시고요. 수급도 다시 꾸준하게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큰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투신권 연기금 잘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H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가격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 12,100원에서 목표가 또 손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선현 멘토님을 오후에도 또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후 3시에 제가 방송을 합니다. 3시 한 5분부터 좀 나오는데요. 네. 그 수급 100점주 또 수급 특징주 가지고 얘기해 주면서 제가 오늘장 좋은 종목도 한 종목씩 골라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교육이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 뭐 비추로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광동지약, 뭐 일진지약 등등 굉장히 좋은 종목도 수익 계속 내고 있고요. 역시나 조금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비상교육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장에 한 번 더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튼에서 받았던 종목들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AS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차트 미인주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언제 사면 좋을까 가격 등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이효열 멘토님께 저희가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이효열의 이주식사입니까? 이어갑니다.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앞서 코너에서도 조금 얘기를 잠깐 들어봤었는데요. 네. 연말하면 또 배당주잖아요. SK텔레콤 궁금합니다.
더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더라고요. 앞서 김선희 멘토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지금 사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SK텔레콤은 사실 그 통신주들이 이제 방어주들로 많이 인식이 좀 돼 있고 한데요. 최근에 이제 횡보세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쌉니다, SK텔레콤은요. 그 대체적으로 통신주들이 좀 싼 편입니다. 뭐 KT라든지, 뭐 LG 플러스 그렇고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상으로는 비싸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SK텔레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고속 LTE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죠. SK텔레콤 선도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프리미엄 데이터 사용량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SK텔레콤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호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역시 좀 안정적인 기조를 좀 보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그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 메리트들, 항상 통신주들 보면 이제 배당이 가장 많이 고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배당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SK텔레콤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20만원 초반선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저점을 좀 잡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20만원 초반선 흐름들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20만원 초반선 정도에서는 바닥권에서 형성하고 있는 그런 주가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상승 시도를 좀 보이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흐름상에서 그 연말에 배당 메리트라든지 또 자회사들의 실적 호전을 포인트로 좀 잡으시고요. 매수 관심가는 지금 약간 반등을 좀 한 상태에서 약간 탄력이 오는 좀 둔화된 정도인데요. 역시 22만원 초반이나 아니면 이하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런 그 자회사의 호전도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흐름 보면 상당히 그 상승을 좀 더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SK텔레콤에는 호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22만원 초반이나 이하에서 좀 보시고요. 목표가는 역시 이전 상승의 고점이었던 24만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는 비싸지 않은 네. 가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22만 원 초반이나 그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겠고요. 전고점인 2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보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연말에는 뭐 배당 기대감도 있지만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합니다. 현대 홈쇼핑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최근 가파른 상승세 보이면서 기관의 매수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평가 듣고 싶은데요. 네, 현대홈쇼핑은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펀더멘탈을 좀 먼저 보시면요. 현대홈쇼핑은 지금 일단은 시가총액이 2조 1,000억 원 정도, 2조 1,600원 정도 되는 홈쇼핑 업체이고요. 전반적으로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무난하죠. 매수주들은 항상 그 실적이라든가 수익은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특성들이 가장 강점입니다. 그래서 매수주들의 장점이 되겠는데요. 일단 뭐 총 자산 규모, 특히 부채 비율도 많지가 않고요. 물론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좀 올라가 있는 가격입니다만, 전체적인 홈쇼핑 업체들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 봤을 때는 홈쇼핑 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좀 비싸지 않은 저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상승 기조가 CJ 홈쇼핑을 선두로 해서 현대홈쇼핑 또 GS 홈쇼핑까지 홈쇼핑 업체들의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일단은 TV 부문에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20% 정도 고신장이 좀 돼 있습니다. 현대홈쇼핑 보면. 또 인터넷 쪽에서도 취급고가 15% 정도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호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겨울 시즌이 되니까 최근에 뭐 LG패션이라든가 한섬, 한세실업 등 의류주들도 요즘에 주가가 좋은데요. 특히나 이제 의류 부문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하면서 수익성에 기여할 걸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좋은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쇼핑 업체 가운데서는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현대 홈쇼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포인트를 잡으실 때 실적의 계속적인 성장 부분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홈쇼핑 업체 가운데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홈쇼핑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한 4, 5거래일 안에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현대홈쇼핑의 흐름 자체도 약간 그 18만 원 선에서 공방전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거래도 뭐 굉장히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역시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매수 관심가는 역시 17만 원 초반선 정도, 17만 원 초반선 정도가 과거에도 보면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가격이죠. 그래서 17만 원 초반 정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홈쇼핑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또 양호하고 펀더멘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호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감안을 해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는 목표가는 19만 원 선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홈쇼핑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현대 홈쇼핑도 충분히 상승할 만하다. 매수가는 17만 원 초반선에서 목표가는 19만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네.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대형주군에서 LS그룹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전체적으로 사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또 많이 좀 하락했던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데, LS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회사들이 LS 산전과 LS 전선이죠. 주로 이제 전력이라든가 전선, 케이블 쪽에 주로 많이 오리엔트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4분기가 또 성수기입니다. 4분기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회사가 LS 산전과 전선인데 중동 프로젝트 4분기 매출이 좀 이연이 됐어요. 사실 그 매출 인식 자체가 4분기로 좀 이연이 됐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고마진의 해저 케이블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런 좀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LS산전 충분히 실적 개선 기대감 또 수주 기대감을 감안했을 때 좋은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펀더멘털도 좀 봐드리면요. LS그룹인데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2조 한 6천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죠. 역시 LS도 물론 부채 비율이 약간 높긴 합니다만 총 자산 규모 10조 원의 큰 그룹사고요. 또 당기 순이익 면에서도 보면 작년에 2천억 원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올해도 지금 하반기까지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주가 수준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시는 건 주봉인데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그 올해 상반기까지 7만 원 이하에서 저점을 한번 다진 이후에 20주 평균선을 상회하는 그런 좋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상으로도 좋은 흐름이고 또 내년에 수주 기대감 또 실적 개선 기대가 4분기를 기대를 한다라 그러면 좋은 아마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봉상으로도 오늘 보면은 이제 8만 원 이상 8만 원 선의 안착을 계속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간은 좀 그 무거운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 8만 원 이하선 정도에서 역시 관심 가지시고 매수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이런 실적과 수주 기대감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열 멘토님께서 보시는 매력 종목 LS였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국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상해 지수가 22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상황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속에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또한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14% 상승한 2204.0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에서의 강한 안착이 가능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인민은행에서는 금리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그 금융포럼에서 중국의 금리 자유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금리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개입을 줄여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QDII, 그 국내 투자자 적격 투자자와 함께 QFII, 국외 투자자 자격에 대한 커트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보이면서 시중에서의 자금이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HSBC에서는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회복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좀 확대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을 나타내지는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경제는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HSBC의 자료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맥쿼리에서는 중국의 2014년도 GDP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했었는데요. 지금 그 GDP 성장률이 꾸준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올 12월에 있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4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를 하는데 이러한 그 발표치가 7%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맥쿼리의 자료들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의 견조한 상승세는 좀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에서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200선의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관망심리 속에서 2200선 내외의 기간조정 장세 움직임 당분간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2200선 부근에서의 기간 조정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부근에서 다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엄선된 종목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순서입니다. 네,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치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직접 발로 뛰신 또 종목들을 저희에게 선별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오늘은 제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또 공부하기 전에 또 뭐 다른 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소개드려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또 그 AS 해야 될 블루콤도 오늘 신제품을 출시했고 그 신제품에 관한 내용도 뭐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오늘은 제가 패스하고 다음 주에 또 이론 공부는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그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회사이고요. 예,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제가 조금 늦게 이렇게 탐방을 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탐방을 다녀왔고요. 예, 나이스 정보통신은 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벤 사업과 PG 사업이라는 두 가지 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벤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카드 가맹점과 우리 일반 소매 가맹점과 고객과 그리고 카드사와의 그 연결을 해주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 단말기, 우리 그 물건 살 때 쓰는 단말기를 보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일부를 지급받는 그런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PG 사업이라는 것은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대금을 결제를 할 때 그 대금 결제 대행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벤 사업과 똑같은 사업인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우선 그 나이스 정보통신을 이해하기 전에 경쟁사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제 왼쪽에 KCP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바로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이 있고 모빌리언스, 다날, 뭐 이런 여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우선 PG 사업으로 봤을 때는 나이스 정보통신과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이 가장 큰 사업자고요. 그리고 이 벤 사업부는 그 현재까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유지를 하다가 현재는 그 PG 사업으로 신규 진출을 해서 신규 사업부로 추가가 된 것이고요. 벤 사업은 현재 2012년도 기준으로 한 8,700억, 약 9천억 정도 시장이 유지되어 있고 3년 동안
예, 연간 한 15%, 16%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가맹점에 가보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여기서 네. 뭐 더 이상 성장할 게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예, 결제하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만큼, 예, 이 사업부도 성장하게 됩니다. 총 한 16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지금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나이스정보통신은 업계 한 1, 2위권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는 사업입니다. 예, 다음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신규로 진입한 B2B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B2B 시장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PG 사업은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면 업체와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B2B 시장의 진출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결제 시장을 진출을 한 것을 새로 신규로 진출을 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약회사와 약국 간에 대금을 서로 결제를 할 때 지금까지는 뭐 전자음이라든지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약국에서 제약회사에 대금을 결제를 할 때 이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에 접속된 제약회사의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서 바로 대금 결제를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장점은 대금의 정산 주기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제약회사로서는 상당히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나 그리고 그 이외에 결제에 필요한 어떤 관리 비용들 뭐 이런 것들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산 약국이나 소규모 약국이나 또는 제약회사나 모두 정산의 정확성이 향상됨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제하는 소규모 약국은 멤버십 할인이나 포인트 등을 통해서 또 이익을 또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이 수수료는 약 2%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약국에서 결제를 하면 수수료 한 2점 몇 % 정도가 카드사로 가게 되고 네. 카드사에서 한 0.5% 정도를 저희가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이 네. 이익을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탐방을 가면 항상 이게 우리 회사, 저희 회사 이런 용어를 자꾸 쓰다 보니까 네. 방송에서도 저희가 씁니다. 자, 다음은 나이스 정보통신의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벤 사업에서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에서 이미 안정된 마켓쉐어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캐시카우 형성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PG 사업의 아주 급격한 성장입니다.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B2B 시장의 사업은 PG 사업은 현재까지는 사업 모델이 없습니다. 경쟁사가. 아주 틈새 시장으로서 아주 메리트 있는 시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급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유 중인 관계회사의 지분이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스 그룹이죠. 나이스 그룹. 나이스 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을 하면서 관계사들은 2년 이내에 관계회사 주식을 전부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서로 지분 관계가 얽히게 되면은 지주회사가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2014년 8월 22일까지 모두 청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이스 홀딩스의 86만 주 그리고 나이스 평가정보의 한 200만 주를 전부 청산을 하고 나면 일회성 이익이지만 양도 차익이 한 수십억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이 발생할 예정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재무 안정성이 아주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이스 정보통신은 2013년 기준 매출액 한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200억 순이익 약 450억 정도 추징금 여기서 한 35억 정도 고려해도 그 정도 수준 되고요. 포인트를 보자면 벤 사업은
그 성장성이 좀 둔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낮은 멀티플을 적용해야 됩니다. PER 한 5배에서 6배 사이. 그런데 한국사이버결제나 그동안에 올 초의 성장성을 보자면 PER 한 12배에서 15배까지 적용받던 사업인데 그 사업, 고성장하는 사업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네. 높은 멀티플을 적용해서 현재 한 5배 정도, 5배, 6배 정도 되는데 한 10배 정도 앞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멀티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나이스 정보통신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한스바이오메드 지금 시점에서 편입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시는데 현재 어제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가격은 역시 항상 사야 되면 시장가로 사야 됩니다. 네. 예. 편입을 해야 되면은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 이틀 정도에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 지켜보자 하셨었잖아요. 예. 고민을 했었는데 편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그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차피 빠른 시간이 아니고 내년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충분한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 어떻게 정해볼까요? 손절 가격은 없습니다. 네. 장기로 갈 수 있고 한스바이오메드 화면 보면서 제가 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의 메디톡스가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고요. 유방보형물의 국산화 그리고 DBM의 미국 진출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리프팅용실이 내년에 출시되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추천주로 저 한 10% 정도 신규 매수하고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한 비중은 어느 정도 담아볼까요? 10% 비중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치 투자 측면일까요? 저는 그 메디톡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메디톡스가 매출 규모가 한 250억 정도 규모 되는데 보톡스 시장이 한국에 한 600억 정도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한 40% 정도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1조 원이거든요. 네, 한스바이오메드는 유방보형물 역시 600억 정도의 시장에 마켓시어 한 4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아이템도 사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얼마인가요? 저는 제2의 메디톡스가 되리라 생각하고 시총 1조 원 정도. 지금 한 1,800억 정도니까. 목표 가격이요? 지금 시총이 1,800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6,55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1조 원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한 대략 한 4만 원, 5만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나중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더라도.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4만 원, 5만 원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비중은 10%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핫텐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